필기 합격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데 어째 항고비를 그냥 넘었더니 또 더한 산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실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실기는 필기보다 더 어렵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다 외워야 된다더라. 통 암기로 해야 된다더라. 뭐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도 스럽죠, 당연히.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100문제도 푼 사람들인데 18문제를 그냥 이제 글로 쓰고 뭐 단답인 것도 있고 서술식인 것도 있고 하겠지만 100문제보다는 일단 낫기 때문에 저는 실기가 오히려 조금은 더 부담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저희가 100문제를 풀다가 18문제면 솔직히 얼마나 거뜬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도 안 되는 문항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게 많아서 그렇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은 더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제 이놈의 실기 그냥 외워야 될 게 그냥 천지로구나. 근데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요. 이 쉽게 딸 수 있는 민간 자격증만 제가 드립다 땄더니 성취감이 안 생기더라. 근데 직업 상담사 이렇게 공부하고 또 거기서 아는 문제가 나올 때 그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저희가 살면서 성취감을 느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이런 거라도 간단한 성취감을 맛보다 보면 나중에 내담자 취업시키고 정보 드리고 잘 풀리는 거 보면 내 자식 어디 대학 가는 것보다 더 뿌듯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필기도 붙었는데 이 실기를 못할 소냐? 라고 하면서 자신감 뿜뿜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셋을 일단은 실기 준비하기 이전에 마인드셋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2일부터 2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게 지금 9월 7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이제 이번 주라고 해야 될지 다음 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금요일에 따끈따끈하게 결과가 나온다. 9시에 잠도 못 자겠네. 이거 어떡하면 좋니? 거의 9시에는 제가 눈을 못 떠요. 그런데 알람을 맞춰놓고 자야지 어떡해. 그래서 너무나 긴장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더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 합격자 발표가 지나고 나서 한 주 지나면 다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원서 접수 반드시 하시고 이거를 뭐 내년에 끌까 아니면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공부한 김에 그냥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일단 접수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은 이렇게 날짜가 주어져 있지만 11월 1일 토요일이랄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첫날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첫날 저희 직업상담사 시험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시 반이에요. 뭐 시간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1회차도 보고 2회차도 보고 했지만 1일 이렇게 첫 번째 시작되는 그 날에 1시 반이더라. 그래서 막 필기는 막 정말 8시 반 막 이래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그냥 서울이에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거주 지역에 안 돼가지고 서울까지 갔다니까요. 제가 수원 여자가 좀 서울 구경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근데 실기는 생각보다 자기 지역구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오히려 박 터지는 거는 이 필기 시험이 조금 더 박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기 시험은 사실 자기 거주지에서 못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반이니까 굉장히 아주 적당한 시간에 한 11시에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시험 보러 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를 엄선을 해가지고 이제 Q&A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외적으로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이야기를 10가지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1, 2회차를 쳐봤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 가꾼 빵보다도 더 따끈따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질문 10가지 한번 답변을 해보면서 궁금증도 해소하고 3회차 실기편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여러분들께서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채점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이 이렇게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저도 굉장히 이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애가 타고 정말 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순간인데, 일단 저희가 이게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채점을 하겠죠. 이제 뭐 글씨가 이게 발로 쓴 건지 악필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글씨가 예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 채점을 하는 것도 아무리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보면서 이런 답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점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줄까 말까? 혼자보다도 좀 여러 사람이 좀 그래도 보는 게 조금 더 타당도가 높겠죠. 그래서 저희가 질문지법과 설문지법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한 절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거의 한 달 이상, 2달 정도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7월 19일에 시험을 보고 나서 9월 12일 한 달 반 좀 넘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이 발표가 나는 건데, 사실 뭐 그 사이에 뭐 취업할 일도 없겠지만,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막 엄청 기다리고, 막 이게 내가 잘못 쓰면 어떡하지? 막 후기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내가 봤었나? 하는 것도 기억이 이제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날짜가 길면 그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든 어쩌든 저희는 그냥 저희 할 거 하고 그냥 또 다음에 또 어디 뭐 자리가 뭐가 있나 고용24에서 쭉쭉쭉쭉 그냥 한번 자리나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로 시험 당일에 발표가 나나요? 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시험 당일에 발표가 안 나고 이렇게 사전으로 발표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진짜 그 직장에서 우리가 면접 보고 합격자 발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사전에 막 알려주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얘는 제가 1회차도 봤잖아요. 1회차를 보고 왔을 때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필기를 보고 이제 또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그 뒤에 실기를 바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회차예요. 그래서 3회차가 지금 필기를 보고 나서 지금 2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기 때는 문제답 이렇게 공부를 했던 터라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특히나 저는 이론서가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세로다가 실기를 제가 접수를 해놓았지만 실기를 보러 갈까 말까 정말 그 전날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 젊은이의 패기로 어떤 느낌의 분위기고 어떤 느낌의 이런 시험장의 분위기를 좀 훑으러 갔던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미상궁 느낌처럼 맛을 좀 보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발표 1회차 때는 그 발표를 언제 하든지 말든지, 왜냐면 당연히 떨어질 걸 아니까 기대조차를 안 한 거죠. 근데 또 25년 1회차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그게 어려운지 어쩐지도 몰라요. 왜냐면 뭐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필기 때 굉장히 잘 쉬셔야 된다. 필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실기를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질리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냐면 이 문제를 다 알고 시험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질리는 게 아니라 필기를 너무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꾸역꾸역 하니까, 지금 실전은 실기를 봐야지 저희가 자격증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실기에서 막 머리 두통과 스트레스와 온갖 순환을 다 겪으니까 너무 이게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건 좀 장기적인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딱 공부해서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달이 공부해서 한다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한 달 동안 이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머리 싸움은 아니라는 거. 그냥 시간 싸움과 노력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뭐 나는 이거 실기까지도 뭐 2주 만에 합격한 썰, 뭐 한 주 만에 합격한 썰, 동차 합격한 썰,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베이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필기를 공부하실 때 정말 이 이론과 모든 것에 적용해서 이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통파와 실속파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약간의 실속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이 영상으로서 좀 이렇게 유명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던 게, 분석을 통해서 제가 나올 문제를 그냥 유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건 공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누가 정말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에너지를 좀 잘 비축을 해놓으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번에 실기에서 떨어지시더라도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일단 경험으로라도 한번 보고 오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산 문제 풀기용 연습장이 주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연습장이 이제 필기 때는 이제 한 장씩 A4 용지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재생 용지, 약간 폐 용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희리물기한 약간 그런 재질의 색깔의 연습장을 주시죠. 하지만 이 실기할 때는 계산 문제풀이용 연습장이 주어지지는 않고, 저 진짜 실제로 봤잖아요. 이번에 2회차 실기를 보러 갔는데 그분은 실기가 처음이신 분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손을 들더니 연습장을 한 장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필기처럼 연습장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그 빈칸이라고 해서 그 약간 점선 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그 빈칸에 따로 이 연습장처럼 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계산을 하시든 아니면 본인의 암기 뭐 그런 거를 쓰시든 하셔도 좋다. 그래서 그 단군 사서 뭐 약간 이제 저희 그런 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판농이가 기장을 한다. 단군 뭐 약간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거 저희의 뭐 마법인지 주문인지 모를 그런 같은 암기 팁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빈칸 같은 데다가 써보시면서 이제 연습장을 대체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 날짜가 필기 때처럼 여러 일에 선택을 해서 응시가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시험 날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딱 하루예요. 하루에 여기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시간은 굉장히 넉넉한 편.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일은 없다. 2시간 반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 뭐 1시간 조금 넘어서 여러분들이 딱 그 시간이 적당한 게 한 1시간? 아니면 1시간 10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하시면 1시간 내로 풀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딱 1시간은 고정적으로 앉아 있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10분 만에 다 썼는데 나 나갈 수 있지 않나?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1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딱 기다리셨다가 이제 한 2시 반부터 퇴실을 하라고 따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나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저희가 3회차는 11월 1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부분 점수를 채점할 때 적용해 줄까요? 라는 문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사실 부분 점수를 주는 것은 심사위원의 마음이고,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심사위원 3명, 4명이서 채점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의논을 하시겠죠. 이제 그랬을 때, 아, 이번에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합격률은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대목에서 봐셔야 되는 거는 종목별 검정 현황입니다. 자, 일단 얘는 지금 연도별로 필기랑 실기, 합격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큐넷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제공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02년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필기도 그렇고 이제 실기도 그렇고 이제 30%뭐 20%대 이렇게 육박을 하다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 필기 합격률이 거의 50%는 무난하게 넘고 60%까지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2024년 사정입니다. 25년에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필기의 합격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실기, 우리가 일단 실기를 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기를 보면은 그래도 지금 50% 가까이 되고 있다. 최근 동향을 보면은 45.2%, 47.1% 굉장히 쉬워지고 있죠. 자, 그리고 20년, 21년 이렇게 쭉 보셔도 22년에는 이제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회차마다 당연히 어려운 회차는 한 회차씩 끼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께서 쭉 합격률을 보시다시피 뭐 50%는 거의 될랑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최근 5년, 6년까지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나머지는 사실은 뭐 20%, 30%막 이런 회차도 있었네 하면서 오버 액션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과거를 사는 분들도 아니고 이때는 이미 뭐 개정도 여러 번 됐을 것이고 이 10년도 거는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20년 이후를 조금 유의 깊게 봐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의 50%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실기는 여러분들께서 개정이 됐다라고 해도 18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이번에 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 넣었을 수도 있고 하는데 100문제는 사실 문제가 넘쳐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신출 문제, 뭐 변형 문제 해가지고 만날 확률이 좀 더 높죠. 하지만 18개 중에 문제를 5개, 6개씩 바꾸리라고는 생각을 하시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 기출문제를 아는 거 쓰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빈출되는 거, 그리고 좀 이제 나올만 한 것들을 좀 보시면은 거의 10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시면 60점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게 아니라면 실속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을 바라고 너무나 다행인 건 25년 1회차 때 너무 어려웠고 25년 2회차 때 또 지나치게 쉬웠다. 뭐 아니면 도예요, 지금. 근데 25년 3회차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느냐? 무난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이었거든요. 25년 1회차 때는 극단적으로 옛 구석기 아주 그때에 이런 때를 나왔다는 거지. 이런 때를 나왔다는 거야. 이런 세기말 연도를 냈다라면 25년 또 2회차 때는 또 너무 쉬웠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3회차 때는 그냥 평년의 기온을 웃돌 것이다. 그래서 날씨 예보처럼 이렇게 예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날씨 예보가 요즘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 또 구라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년을 웃돌 것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는 거. 하지만 수준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회차들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번부터 또 10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6번부터 10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모범 답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한국산업인력개발공단에서도
딱히 이렇게 모범 답안이 뭐다라고 해서 올려주시는 것도 없고, 일단 모든 답이 이제 모범 답안이 있더라면 굉장히 이제 일괄적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책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고 좋을 텐데, 저희가 이 블로그 같은 거나 이렇게 보실 때 답변이 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는 가지고 계시는 이론서, 그리고 본인의 외우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이제 느낀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범 답안은 자기가 이제 소지하고 계신 교재랑 그다음에 이제 기출 답변을 굉장히 공부 이제 많이 하시는 우리 직업 상담사님들께서 올려주신 이제 그런 답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조금씩 참고를 해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교재와 강의는 나만의 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모범 답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어떠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공부 방법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정통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통파는 이제 개념을 막 몇 번씩 정독하시고 진짜 그 책을 몇 번씩 정말 정독하시고 이제 뭐 개념 노트, 오답 노트 해가시면서 정말 착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냐마는 진짜 있어요. 난 너무 놀랬잖아. 근데 이런 스타일들은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일단 수시로 익숙해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안을 굳이 막 정말 손 아프게 쓰진 않더라도, 질문을 보고 답을 웅얼웅얼 거리면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이 대도 않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저희가 책이나 노트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뭐 이렇게 어디 이동한다거나, 저희가 뭐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밥을 먹는다거나, 실생활을 했을 때 이게 상당하다고요. 이런 부피가 상당하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핸드폰에서 저희가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가 많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 답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그 모든 해에 그 18문제씩을 다 올렸었어요. 되도 않는 뭐 그런 강의로 화이트보드에 깨짝깨짝 거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답을 써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조회수도, 사실 제가 조회수의 노예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를 제가 오픈시키기도 민망할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실기 시험 보고 이제 그 영상들은 다 지웠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비공개 영상이나 아니면 너무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녹음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거는 정말 그 오디오 북처럼 해가지고 이제 mp3처럼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부 활용법을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 학습, 눈으로 익히는 게 저는 조금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노트를 만드시면서 뭐 조그마한 수첩으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 저는 이제 조그마한 수첩을 다이어리도 저는 한 권을 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를 활용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수시로 익숙해질 때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수능생처럼 막 뭐 화장실 뭐 그다음에 뭐 벽, 그다음에 이제 뭐 거울 같은 데다가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이게 어렵다 싶다라기보다도, 자, 필기시험은 아무래도 저희가 첫 글자를 따서 외우든 아는 글자, 앞면 타당도 있게 찍는다
라고 김덕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이제 실기시험은 저희가 어쨌든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상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충 아는 것과 정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도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머리의 활동량, 뇌의 활동량을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아까 그 검정 현황을 이제 봤다시피 아무래도 합격률, 그런 확률적으로도 실기시험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계산기, 화이트를 꼭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계산기랑 화이트를 이제 꼭 가져가야 되냐? 이게 준비물이긴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거를 꼭 가져가세요! 라고는 말을 못했지만, 일단 없는 것보단 낫다. 일단은 이제 25년 1회차에는 계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회차 때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가채점을 하면서 그 점수를 더해보는 용도로 계산기를 썼습니다만, 이게 막 소수점 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둥 해가지고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고 이제 답을 외우셔서 그 계산 문제를 쓰실 수는 있겠죠, 답안을. 근데 어쨌든 계산기를 활용하는 순간이 온다.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더라도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계산기를 굳이 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진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은 활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둘째 자리, 그 다음에 이 나누기가 어느 정도 보이는 나누기가 아닌 이상 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계산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실기를 준비하시다가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계산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은 모의고사 느낌으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넘어가거나 답을 이렇게 눈으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본다고 하지만, 가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맞춰야지 또 이제 배점을. 그것도 계산 문제는 배점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배점이 커요. 막 8점, 7점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점이 지금 중요한 순간에 계산기를 가져가셔서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뭐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또 변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회차 때는 변형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서 활용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공학 계산기 해가지고 계산기 이런 제품에 제약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크게 터치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막 거기 이제 수험표에 이제 계산기 기종이 적혀 있는데 굳이 그런 기종이 아니어도 된다. 다이소 계산기도 오케이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제 1,000원을 주시든 2,000원을 주시든 이제 사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화이트를 꼭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수성을 이제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빌리기도 뭐하고 하니까 화이트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실 꼭 화이트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 2줄 긋고 수정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필로 쓰고 이제 답안을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덧입혀서 지우개로 이제 지우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회차 때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니까는 그냥 막 펜으로 쓰고 화이트로 쫙쫙 지워가면서 했는데, 제가 약간 이건 성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화이트를 이렇게 쓰고 막 뭐 덧입히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편지를 받으셨을 때 화이트를 막 긋고 그 위에 덧입히면 좀 깔끔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트를 가져가셔서 지우셔도 되는데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를 가져가셔서 수정을 해도 된다. 근데 연필로 쓰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연필로 쓰고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시험지 받는 그 감독관이 아무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카페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독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연필로 써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감독관이 굳이 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그거는 본인의 과실이다. 왜냐면 수험표의 유의사항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절대 뭐 지워지는 펜을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펜은 여러분들께서 어디 주워서 펜을 가져가서 막 그런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주시는 펜을 쓰든 뭐 모나미 펜을 쓰시든 유니볼을 쓰든 어떤 펜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을 것. 반드시 검정펜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를 드리고 연필, 붓글씨를 쓰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필은 절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하는 쓰는데 이렇게 2달이 남았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참 난감합니다. 중간에 추석도 끼고 막 하기 때문에 그때 연휴가 또 길어요.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으실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추석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안 하실 분은 거의 없어요. 나 막 추석 때 너무 연휴도 길고 어디 갔다 오고 내가 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뭐 성묘도 지내고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다 그런 거 아시죠? 공부하면서 안 하는 척하는 그런 변명. 근데 정말 공부하실 분들은 할 거고 어차피 하시게 돼 있다. 한자라도 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보셔야 한다. 그리고 추석이 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뭐 글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제, 2문제를 보시더라도 복습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눈팅은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거든. 한자라도 봐야지 되는 이제 시험에 약간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뭐 일요일이든 뭐 공휴일을 끼든 여행을 가시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공부를 안 한 척하는 옆에 뭐 누가 추석 때는 공부를 안 한다던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척하고 또 본인 또 합격했다 그러면 또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암묵적인 이런 시험에 대한 그런 변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차피 공부는 하실 거다. 그래서 공부는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여러분들께 머리를 좀 쉬어가실 그럴 역량으로 일단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25년 2회차, 1회차 이제 분석한 18문제에 대한 분석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너덜너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막판에 이제 좀 답을 공부하면서 썼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책이 이 지경으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책이 조금 중간에 뜯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중간에 막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하기도 했는데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누가 보면은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 나중에 25년 1회차는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 전 회차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될 거는 25년 3회차 때는 1회차를 보셔야 돼요. 잘하면 한 문제가 얻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24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회차에서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서 어떤 문제를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리엔테이션 Q&A 궁금하신 거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